(3월 1일) 103년 전, 그러니까 1세기의 고난과 극복과 기적 같은 역사를 생각할 때 꼭 1919년 3월 1일 서울 시내 탑골공원이라는 데서 33인이 만든 3.1 기미 독립선언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조선민족이 독립을 요구하고 동포들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어떤 그 당시의 식민지 국가하고 다르게도 우리는 엄청난 철학적 깊이와 역사 인식의 견고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견고한 역사 인식을 담은 문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서양의 프랑스 혁명 선언서, 그다음에 영국의 권리장전,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못지않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집어넣고 우리의 철학적, 그다음에 역사적 비전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3년 전, 1세기 전 우리 3.1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숙연하게 그 의미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의 배경은 1919년이라고 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제국주의, 침략과 강권주의의 시대 상황에서 한국인은 식민지, 일제 일본이 지배하는 주권을 잃은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이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말하자면 종전 원칙 속에 사실은 민족 자율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우리 자주 독립을 유지해왔던 사실은 1897년 대한민국은 이시조선 왕조 시대에 우리가 청나라든 막 밀려 들어온 일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즉 청을 상전으로 모시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걸 깨쳐 일어나는 독립협회를 만들고 바로 이어서 우리 조선 2천만 조선인들에게 만민공동회를 해서 현대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독립정신을 발扬해서 다른 국가의 제국주의의 침략주의에 희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문명개화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그 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국제정치적인 큰 쓰나미 때문에 영일동맹이 있었고 러일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급기야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1919년에 대한민국의 1897년 이후에 독립을 희구하고 독립을 열망하고 독립을 위해서 민초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일으켰던 그 선각자들이 3.1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본에서 혹은 중국의 길림, 지링에서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교포들이 독립을 향한
가지 문건들을 만들고 운동을 했습니다. 김이독립선서를 다시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첫 문장에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기에서 주권과 자유권의 핵심 내용으로 되는 자유공화국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록 침략주의와 강권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삼키고 있었지만 우리는 일본의 강권과 침략주의와 제국주의를 배척하고 주권 평등의 세계,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가 강권과 침략이 아니라 평등한 주권주의,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호혜적이고 평등한 주권으로 정립을 서로 평등하게 독립하여 정립해야 되는 것이 동양 평화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응당히 독립을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책임도 있다는 걸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독립을 요구하는 바는 전 세계가 비록 국제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 강권이 지배하는 세계지만 새로운 세계 문명은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태어나 자유권을 가지는 자유권의 선양되고 그 다음에 인류적 양심이 보편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고, 그리고 이렇게 문명, 자유와 평등이 인류 보편으로 문명으로 개조되는 시기에 우리도 독립한 국가로서 자유를 가진 국민으로서 세계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문명의 기여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그다음 우리의 행동에 대한 각오를 다진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우리 바로 옆에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당시에 사실은 일본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침략을 해 들어가던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오사운동이 반제국주의 혹은 반일 지식인 혹은 학생운동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비전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Student Demonstration, 학생들의 말하자면 데모 혹은 반일 투쟁의 그 기운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뻗어나는 것도 아니고 상해등 북경 일부에 개항된 지역의 학생들, 지식인들의 운동이었는데 대한민국의 3.1운동은 종교계가 우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주권은 잃었지만 종교 조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살아있는 기독교와 전도교가 역할을 했죠. 사실은 3.1 우리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서 혹은 지방에서 연 인원 한 50만 학자에 따릅니다. 연 인원 50만 그리고 근 1년 동안 지속되었던 운동은 약 1000명, 한 9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남겼고 또 몇십만의 부상 등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명교화는 미국형 프로테스탄티즘,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구한말의 선각자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문명의 가장 실질적인 각성을 시킨 중요한 정신적인 자양분은 미국 민주주의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킨 아메리칸 프로테스탄티즘. 이 1953년에 6.25 전쟁을 끝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물리적으로 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측면에서 세계에 책임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 국가인 미국을 우리가 인바이트하는 겁니다.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우리 안전을 우리는 휴전을 반대하는 국가로서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그 휴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지만 전쟁 당사국인 유엔 연합군과 그 다음에 북조선인민공화국과 그 다음에 중화의용군이라고 하는 실제 지금 중공군이죠. 그쪽에서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었고 이승만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 휴전 조건으로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상호 원조조약입니다. 역사상 아주 약소국이 가장 큰 강대국을 인바이트해서 허리 뒤를 잡아서 우리 안전 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휴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 보장 하에서 기적적인 발전, 피와 땀을 동시에 흘린 우리 번영을 이루는 큰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립에는 조선의 성학자들과 선교사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주권국가와 자유권을 갖는 그런 문명기화를 해서 가까이 있는 일본으로부터 그 모델을 취한 것도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를 추격했던 독일 모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메리칸 프로테스탄티즘이 대한민국의 문명 개화에 대한민국이 성립하고 새로운 문명에 합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과 행동의 지침이 됐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예외적이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 그 필그림들이 미국에 가서 만든 미국의 인디펜던스, 미국의 독립,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전통사회, 전통의 왕권 전제에서부터 공화국으로 넘어올 때 스스로 자유민주공화국을 택하게 됩니다. 즉 1948년 비록 국제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남북이 갈리긴 했지만 한반도의 남쪽에는 14세기, 15세기부터 시작된 현대,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된 현대 문명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담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출발이 1919년 3월 1일에 표명된 김이독립 선언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지식인들과 선각자들과 독립 지도자들이 중국이다, 만주다, 연해주, 홍비구 다 흩어져서 밖에서 독립을 농모했지만 일본이 지배하는 우리 조선 땅의 기독교 세력과 그다음에 천도교 세력과 그다음에 불교 세력 이 세 종교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그 3.1 김이독립선언서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왕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계 문명의 선진지역에 합류하려고 하는 독립해서 자유인으로 자주국가로 세계 문명에 합류하려고 하는 우리 선각자들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저항했던 그 정신이 담겨서 바로 한 달여 만에 비록 이국 땅 중국이지만 거기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단체를 모아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10월이 돼서 48년에 대한민국에 1948년 8월 15일에 현대적인
민주공화국의 헌법 체계를 가지고 현대 문명에 우리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맞았고 한강의 기적 산업화를 일으켰고 민주화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현대 국가를 만들어 갔다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낸 독립의 정신, 자유의 정신이 우리 영토가 없어가지고 주권이 없어가지고 반쪽짜리 임시정부에 불과했지만 48년에 온전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 주권을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리고 자유를 가진 우리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출범을 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6.25를 전후한 불길의 전화 속에서도 우리는 독립을 유지하고 전체주의의 침략을 배태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쓰레기 속에서 장꽃이 피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쓰레기 속에서 폐허 속에서 불길이 지나간 폐허 속에서 국가 교육 체계를 만들고 행정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엄청난 산업적인 노력, 땀이 흘러서 강이 되었을 겁니다. 그 땀을 흘려서 지도자와 국민 대다수가 헌혈일치가 돼서 20세기의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이 되는 발전국가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 독재를 믿기도 했지만 우리는 민주적인 자율권이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서 자유의 나침반에 잡혀삼아 선진 시장경제, 개방 시장경제에 합류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그 과정을 추격하고 압축하고 지금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1919년 3월 1일에 우리가 열망했던 인류 양심과 세계 개조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자들의 각오와 무관하지 않게 그것이 우리 내부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었어. 정신의 또 활동의 에너지가 정신의 에너지가 정신의 그 근원이 돼서 원천이 돼서 지금까지 현대사의 기적 같은 동맹을 만들어봤고 중간중간에 전쟁의 불길의 위기, 그 다음에 독재와 또 저항의 격한 운동 그것도 존재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 동조하거나 혹은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공산주의나 혹은 북한의 민족의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모매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정복 세력들의 그 도전도 다 존재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이 지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우리가 참 꿈같이 여겼던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세계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비구미 사회의 현대화 과정보다도 훨씬 더 획기한 성공을 이뤘던 일본을 상회하고 유럽의 현대화에 가장 선두에 섰던 영국과 함께 선두에 섰던 프랑스를 넘어서 세계 6위의 랭크가 됐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의 경제 문제나 혹은 군사력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저변에 완전 반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의 핵심 문명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은 103년 전에 그 생각자들이 추구하기를 원했던 세계에 기여하기를 원했던 그 역사적인 소명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채워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그 세계인은 단순히 우리가 K컬처다
K 디펜스다, 뭐 경제 성장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유공화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듯이 세계가 전체주의 혹은 전체주의 전제 혼합물, 마피아 국가 등등등 여전히 21세기도 살아있는 전제와 전체주의 혹은 몽매한 야만주의,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소명을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지도자와 지식인과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이 새로운 단계를 인식할 때가 오늘 이 2023년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과업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푸틴 러시아의 침공이죠. 인류사적인 대선. 냉전 종식 이후에 사실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고 하나의 체력이라고 한다. 정치의 문제, 정치 체제의 본질은 위해서 소련을 분리시키면서 중화해만 70년 기초합니다. 세계 질서의 틀을 변경을 시켜서 시진핑이 가장 자랑을 하는 말, 중국 제국의 영광을 그러니까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세계적인 말이었습니다. 현대에서 이기 때문에 지배층은 전체주의적 지배를 위한 온갖 장치를 다해서 생각과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 실패. 근데 현실상